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의외로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되게 단순해요. 가만히 있는다, 나가서 싸운다. 나가서 싸우면 되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되게 쪽팔릴 것 같아.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가서 되게 내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느 쪽을 택했을 때 내 스스로 좀 더 당당할 수 있는가. 나라도 체면을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반대표를 던진 것이 굉장히 찜찜한 거죠. 왠지 비겁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을 택했을 때 내 스스로 좀 더 당당할 수 있는가.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자려고 그럴 때 내 느낌이 꿀꿀할까? 쿨할까? 그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그걸 다 없애고, 그거 없애고, 대한민국. 이라크 파병 문제는 한 말씀만 드리죠. 이거 꼭 제가 대답 안 드려도 되는데, 저도 마음에 기지 않았어요. 제가 이라크 파병안도 제가 반대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했던 표결인데요. 반대표를 던졌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파병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연장동의안 한 차례 했죠? 그것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보내기 싫은데 이런 한미관계니 등등 북핵 육자회담이니 등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서 전투지역에는 안 보내고 꼭꼭 숨겨놓고, 그러니까 야 호떡이나 굽고 솜사탕이나 만드냐, 찐빵이나 찌고 말이죠. 거기 대민 봉사활동 한다고 그 짜이튼 부대 부대원들이 호떡을 되게 잘 굽는다 그러더라고요. 한심하죠? 깝깝하죠? 그 특전사 정예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무슨 집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호떡 구워주고 찐빵 쪄주고, 이거 근데 무지 잘한다고 미군도 배워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깝깝하죠? 저기 왜 갔지? 석유 때문에 이렇게 명분 없는 전쟁에 엄청나게 후세인의 폭정하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굉장히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성표를 이번 연장 동의안이 오면 찬성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일은 대통령이 하고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폼 잡고, 그거 제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원래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선택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내 체면에 안 깎이는 건 찬성해주고, 내 체면에 좀 깎이는 거는 어차피 가결될 거니까 반대하고, 이것은 그닥 그렇게 제가 정치적으로 볼 때 떳떳한 태도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라크 전쟁 그 자체에 반대하고 한국군의 파병에 반대하지만, 대통령이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파병안을 냈고 또 연장 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욕 먹어도 같이 먹어야죠. 비 올 때는 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라크 파병 문제는 제가 싫거든요. 대통령도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남 자식들을 갖다가 전쟁터로 보내는 건데 어느 대통령이 자기 국민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나라당 같이 그런 극우적인 국가주의자들이 있다면야, 우리 국위선양 이래가지고 우리 국력이 해외로 뻗어간다 이래서 좋아하면서 보낼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싫어하는 일을 대통령이 한 것이거든요. 나라도 체면을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반대표를 던진 것이 옳은 결정인데, 저로서는 굉장히 찜찜한 거죠. 왠지 비겁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키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낸다 해서 낸 건데, 내 체면이 우선하니까 나는 반대표 던지겠다. 어차피 가결될 건데 뭐 어때? 나는 또 욕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넘어간 것이 저로서는 꽤 비겁한 행동이었다는 찜찜함이 오랫동안 1년 내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존경한다는 것과 무관한 일입니다. 제가 속한 정당의 당론이 지지였고, 제가 속한 당에 함께 속해 있는 대통령이 내키지 않는 결정을 해서 요청한 것인데, 저 혼자 욕 안 먹어보겠다고 그걸 반대표를 던졌으니 제가 스스로 비겁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고 저의 삶도 그렇고 또 정치인으로서 저의 행위도 그렇지만 언제나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말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홍준표 씨가 낸 국적법 재외동법법 개정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부결될 것 같아서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것은 별로 좋은 법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이고 부결돼야 마땅한 법이었지만,
그거 반대표를 던졌을 때 안 그래도 다른 일 때문에 욕 엄청 먹고 있는데 그거 갖고도 네티즌들이 대들어가지고 너 나쁜 놈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감당이 안 돼서 눈 질끈 감고 편하게 살아보자 인생. 그래갖고 찬성표를 던진 거거든요. 그것도 두고 제 마음속에 찜찜함으로 남아있습니다. 때로 정치인의 선택도 이처럼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직관이 시키는 건데요. 직관이. 논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관이. 내가 어느 쪽을 택했을 때 내 스스로 좀 더 당당할 수 있는가. 내 스스로. 남들에게 무슨 말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자려고 그럴 때 내 느낌이 꿀꿀할까? 쿨할까? 이걸 생각해볼 때 쿨한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꿀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찬성을 해보면 좀 쿨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서 이번엔 찬성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까지 맨날 논리적으로 말하던 놈이 갑자기 꿀꿀이니 쿨이니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해 들리시겠지만 왕왕 우리 삶에는 그런 일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 기분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망설여지지? 왜 이렇게 찜찜하지? 왜 화가 나지? 왜 슬프지? 이런 감정들이 들 때 이 감정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필요하면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삶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더 가다듬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조국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네. 사람들이 그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굳이 네. 그걸 해야 되냐고. 어. 근데 이제 의외로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 나가서 싸운다. 나가서 싸우면 되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되게 쪽팔릴 것 같아. 왜냐하면 정치검사들이 대통령의 합헌적 권한에 도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도전하는 방식이 가족을 인질로 잡아서 이점하고 물러나지? 애들하고 와이프 다치기 전에 이 방식이어서 이거 가족 인질극이다. 조국 교수 일가에 대해서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있는 이 모든 혐의들이 중에서 사실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방식은 그 저질 스릴러에 싸우는 아주 비열한 흔해 빠진 가족 인질극 방식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약간 부끄러운 거예요. 약간 자존감이 훼손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거는 너무 쪽팔리잖아. 약간 내가 비겁하게 느껴지잖아. 내가 아예 조국은 나쁜 놈이다. 윤석열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는 게 당연한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검찰하고 싸우려면 너무 힘들어. 종편에서 욕먹을 거야. 이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가서 되게 내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했던 거고요. 저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있어도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자존감의 훼손이 크지 않으면 아유, 내 일도 아닌데 그냥 내 일 하고 살지 이러는데 그게 자존감이 크게 훼손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제 못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못 참아서.